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하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얻게 하는 시간 2020학년도 영봉여자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어느 분식점에서 김밥, 라면 팔고 있습니다. 자, 김밥, 라면 각각 한 종씩 딱 택해야 되겠습니다. 김밥 택하는 가지 몇 가지죠? 네 가지가 되겠고, 라면 골라야 되겠죠. 세 가지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 전체 곱하기 해서 12가지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고비 법칙 이렇게 알아보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죠. 동시에 좀 선택할 때 네 가지, 세 가지 곱하기 해서 12가지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 있는 경우세 가장 기본적인 항목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이어집니다. x값이 마이너스 1, 2가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분모 0 만드는 숫자들이군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주어진 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다면 좌변, 우변 정리 좀 해주면 되겠죠. 자, 통분하는 순간 x 플러스 1, x 플러스 2 통분하는 순간 분모랑 똑같아지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분모가 지금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이렇게 처리돼서 분모는 제가 똑같아지니까요. 분자만 열심히 좀 잘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분자만 쓰면 되겠네요. a에 x 플러스 2 처리되겠고 b에다가 x 플러스 1 처리되고 계산 결과 4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이런 형태 됐습니까? 자, 주어진 식을 열심히 전개해서 처리해도 되는데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요. 이때는 이제 x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을까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좀 집어넣어 볼까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a 처리되면 이 결과 얼마? 4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처리가 되겠고 됐죠? 그 다음 x에다가 그럼 또 이번에 또 얼마를 집어넣을까요? 마이너스 2를 좀 대입해 볼까요? 마이너스 2 대입해 주게 되면 플러스 b가 되나요? b 값도 그러면 4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아주 좀 독특하게 a 값, b 값 모두 4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자, 이때 더하기 하라. 그럼 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됐죠? 자, 주어진 문제 항등식 형태의 이론들을 나중에 좀 써먹어야 되는 거죠. 모든 실수 x에 성립한다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그때 이제 통분해서 정리할 때 이제 분모가 같아진다는 거를 좀 딱 인식하게 되면 이제 분자 부분들만 열심히 좀 잘 살펴가면 되는 거니까 분자 부분만 쓰면 되겠죠. 괜히 이제 분모까지 써가지고 식을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주어진 식도 역시 주어진 식을 이제부터 이제 항등식 처리를 해가면 되는 건데 이제 전개해서 기수비기 해도 되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어서 풀이해도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 중간중간에 좀 센스 있게 대처해가는 것이 효율적인 풀이가 되겠습니다. 3번 문제 시작합니다. x집합에서 x집합으로 정의된 함수 fgh가 주어져 있습니다. 1대1 함수 알겠고요. 항등함수 중요하죠. 그 다음 상수함수 주어있는데 자, 나 조건 할 때 f1, g2 그 다음에 h3 결과가 좀 다 같아진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문제 g라는 함수 제가 항등함수니까 이 부분들이 가장 관심이 높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이 결과가 이제 대입해준 숫자가 나가니까 2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는 순간 h라는 것은 상수함수가 되는데 hx라는 것은 그럼 항상 2가 됩니다 라는 결과를 좀 알 수가 있는 항목이 되겠고요. f는 대응 방법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대응이 지금 1, 2, 3에서 1, 2, 3으로 이렇게 좀 대응되는 f라는 함수가 돼 가는데 지금 어떻게 되죠? 1이라는 부분들이 좀 결과가 좀 2가 나온다 라고 해서 2를 좀 이렇게 메모를 하나 좀 해주면 되겠죠? 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다 파트 부분들은 좀 처리해 가야 되는데 와우. F2라고 되어 있는 거요. F2는 현재 좀 모르죠. G1이다 라고 네, G는 항등함수니까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H1이다 근데 H는 뭐가 되죠? 상수함수니까 항상 결과가 2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6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F2가 3이다 라는 결과가 나오죠. F2가 3이다 라는 결과가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3은 좀 1로 좀 대응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결과들 다 알았는데 F3, G3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F3은 지금 이제 1이라는 결과를 좀 알 수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F3 더하기 C하면 그럼 이건 1 더하기 G는 G는 이제 항등함수죠. 항등함수니까 3 이렇게 처리해주면 그런 항목. 자, 그렇게 되면 결과 4를 답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게 지금 각각 정의 파트 부분들 얼마나 잘 공부했나 이런 얘기죠. 항등함수는 그러니까 G 같은 경우는 gx는 이꼴 x다 이렇게 좀 처리해가면 되겠고 h는 상수함수니까 이렇게 된 함수들 됐죠? 이거 x라고 하면서 2를 쓰면 안 되죠. 됐습니까? 상수함수. 그러니까 이제 용어 정의 자체를 좀 얼마나 좀 정확하게 학습했느냐 이 부분이 키포인트가 돼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4번 문제 함께 살펴봅니다. 종욕 가르쳐져 있는 두 함수 fg에 대해서 자 주어진 식을 좀 계산해달라. 와우, 그렇습니까? 좀 상당히 좀 복잡하게 생겼는데 뭐 키포인트는 앞 가운데 부분에 있는 이 역함수 파트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잘 처리가느냐, 이 부분들이 핵심 항목인 것 같습니다. 자,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하라. 뭐 순서가 좀 뒤바뀌는 거겠고, 그리고 이제 각각의 역함수가 된다. 이게 이제 키포인트가 되겠죠. 정리해놓고 그러면 앞뒤 부분들을 좀 써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써가면 되는데, 자, 쓰고 나서 보게 되면 이렇게 F하고 F 역함수가 만나는데, 둘이 만나면 이제 항등함수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처리돼서 자, 이런 모양으로 좀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정리해서 얼마를 대입하는가? 3을 대입하라, 이런 뜻이 되겠죠. 좀 상당히 좀 간단한 식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F3부터 먼저 구해볼까요? 주어진 식에다가 3을 좀 대입하게 되면 3을 대입하니까 4 처리되니까 뭐 결과가 2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러면 이제 지 역함수의 2를 구해가면 된다, 이런 얘기인데, 와, 역함수를 좀 구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좀 불편하면은 뭐 a 뭐 이런 식으로 해서 ga는 2다 라고 해서 만족해지는 a 값을 구해가면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좀 이용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어진 식에다가 이제 a를 대입해주면 3a-2 루트 한 결과, 이 부분들이 2다 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럼 3a-2 결과는 제곱해서 4가 되겠고, 6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a 값이 그냥 2 이렇게 좀 나오면 되겠는데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결과가 얼마였다? 2였다 라고 풀어갈 수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결과 2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뭐 합성함수, 그 다음에 이제 뭐 합성함수는 뭐 역함수죠. 역함수의 성질 이 파트 부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순서가 뒤바뀌어서 각각 역함수 돼가는 그런 과정.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이제 항등함수 처리돼서 이제 사라져가는 과정. 됐습니까? 효율적인 풀이를 좀 해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질문 항목이 돼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뭐 이 정도 학습들은 뭐 충분히 잘 돼 있어야 되겠죠? 잘 돼 있으라 믿으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5번 풀이 시작합니다. 함수 그래프가 오른쪽 값이 주어져 있을 때 a, b, c 값 열심히 계산 이제 곱하기 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데, 자, 유리 함수는 누가 뭐래도 뭐 점근선 부분들이 뭐 풀이의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점근선 x는 분모 0 만드는 값이니까 x 값은 마이너스 c 이렇게 처리되는데, 주어진 식의 x 점근선을 보게 되면 2 이렇게 돼 있으니까 c 값은 이제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해서 깔끔하게 하나를 좀 결과를 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점근선 y 해주면 나누기 할 때 몫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a 처리가 되겠고, 주어진 식을 보니까 뭐 점근선이 뭐 1 돼 있으니까 1입니다 라고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러면 값 두 개 알았는데 b는 어떻게 할까요? 뭐 그래프를 좀 살펴보게 되면 x좌표가 0일 때, x 값이 0일 때, 그러면 y 값을 보게 되면 c분의 b에서 이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 결과 2입니다 라고 나올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b 값은 2c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c 값이 주어져 있으니까요, b 값은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4에서 결과를 얻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때 이제 이 세 개의 값을 뭐 어떻게 하자? 곱하기 하자고요. 아이고, 1하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이렇게 곱하기 하게 되면은 뭐 플러스 8입니다 라고 해서 결과를 얻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유리함수 그래프 뭐가 키포인트라고요? 점근선. 자, 점근선 표시하고 그 다음에 뭐 그래프를 그려갈 때 1, 3, 4분면입니까? 2, 4, 4분면입니까? 입니까? 뭐 이런 형태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가면서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는 거니까, 점근선을 구해가는 과정, 분모 0 만드는 부분, 나누기 할 때 몫이 생기는 부분, 됐죠? 이렇게 이제 점근선을 표시해가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진행해 가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6번 시작합니다. 6개의 숫자 1, 2, 3, 4, 5, 6 중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각 자리 숫자의 합이 13 이상이 된다. 허허. 그럼 이제 13 이상이 되는 뭐 수 구성을 좀 먼저 잘 살펴달라, 이런 얘기가 있죠. 13은 큰 숫자인 거죠. 지금 이런 숫자들을 봤을 때. 그렇다면 큰 숫자부터 따지면 되겠군요. 6, 5,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니까,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15가 되는 거니까 충분히 되겠죠. 그럼 6, 5의 숫자를 좀 줄이고 6, 5의 숫자를 좀 줄이고, 이렇게 되면 이게 13이 되는 거죠. 13 이상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경우가 되겠고요. 6이 있는 상태에서 5를 하나 줄여서 4, 그 다음에 제 가장 큰 숫자가 되면 3 이렇게 되겠죠. 와, 그럼 6이 이제 13인데요. 그럼 6, 4, 2, 더 이상 안 되네요. 호호, 그렇습니까? 그럼 이제 숫자를 더 줄여서 가면 안 되겠죠. 가운데 숫자를 더 줄여서 6, 3, 2, 안 되겠죠. 4, 3 이렇게 된 거니까. 그렇다면 이제 또 된 것 같고요. 그러면 맨 앞자리 숫자를 좀 5로 가는 게 어떨까요? 5, 4, 3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와우.
6이 사라진 상태에서 뭐 가장 크게 하더라도 이 부분들의 결과가 12밖에 안 되는 거니까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구성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4개가 되겠고요. 이런 구성들을 좀 이게 이제 뭐 해야 되죠? 숫자를 뭐 나열을 해야 되는 거니까 3팩토리얼에서 6이 되겠죠. 자, 그러면 전체적인 계산은 4가지 구성을 나열해서 3팩토리얼 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4, 6, 24, 24가지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문제 주어진 특징. 지금은 뭐 이렇게 13 이상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여기에 해당하는 구성을 좀 찾는데 뭐 13이라는 숫자가 좀 제법 지금 주어진 숫자를 비교했을 때 이제 큰 숫자에 해당하는 거니까 큰 숫자를 좀 기준으로 해서부터 차곡차곡 좀 찾아가서 구성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이렇게 발견하고 찾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열을 좀 해준다 이렇게 생각해가면 절차를 좀 이제 밟아가는 논리적인 절차를 좀 어떻게 밟아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경우 수입니다를 이제 보여주는 뭐 한 예라고 좀 생각해가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잘 이해되셨죠? 자, 구성 찾는 부분들부터 신경을 써가면서 풀이를 진행한다는 거 잊지 말고 학습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7번 문제 함께 합니다. 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값이 3개가 주어져 있다. 미지수가 p, q, k 3개가 되어 있는데 와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 산수 열심히 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와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2를 좀 대입을 하게 되게 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p 분의 k 플러스 q 처리되는데 이 결과 1이다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걸 좀 정리를 좀 이쁘게 좀 잘 해야 되는데 정리를 되게 좀 잘 할 수 있나요? 그냥 일단 좀 써보죠 뭐. 그 다음에 2를 대입하면 2-p분의 k 더하기 q 결과는 이제 5가 되겠고 4를 대입하면 4-p분의 k 더하기 q는 3이다 이렇게 좀 처리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뭐 이 q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결과들을 좀 이렇게 써보게 되면 한번 그냥 빼기를 좀 할까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뭐 이렇게 그냥 뭐 부인들은 뭐 짝을 지어가지고 좀 빼기를 통해서 좀 계산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좀 2-p분의 k 빼기 하면서 이 부분 더하기로 바꾸면 되겠죠. 2 플러스 p분의 k 이렇게 처리해 가는 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4에서 1을 빼낼 거니까 4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여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2-p분의 k 마이너스 4-p분의 k 이렇게 처리해주면 5에서 3을 뺐으니까 2입니다라고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런 형태. 자, 그렇다면은 주어진 식, 우변에 좀 2배에서 뭐 결과 좀 갖다 처리해 줄까요? 그러면 2-p분의 k 더하기 2 플러스 p분의 k 결과하고 여기는 2배 해주니까 2-p분의 2k 마이너스 4-p분의 2k 이렇게 처리된 결과 서로 어떻다 같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k 값이 0이거나 이렇게 해가면서 k는 이제 소개해주면 되겠죠? k 값이 0이면 좌우변 우변 갖다 주는 거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k를 이제 소거를 좀 이렇게 해주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2-p 이렇게 좀 공통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2-p분의 뭐 1 이렇게 되겠죠. 하나 좀 이항시켜서 산수를 처리하게 되면 자 그러면 2 플러스 p분의 1 더하기 4 마이너스 p분의 2 해서 계산을 좀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통분 처리하게 되게 되면 여기 어떻게 됐습니까? 8 마이너스 4p에 플러스 2p 마이너스 p 제곱분의 4 마이너스 p 처리가 되겠고 더하기 2배의 2 플러스 p 이렇게 계산 결과가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이게 또 좀 우변에 또 이제 곱하기를 해야 되는가요? 8 플러스 2p 마이너스 p 제곱은 꼴. 좀 여기가 좀 계산이 좀 어떻게 됐습니까? 4에다가 4니까 8, 그 다음에 플러스 p가 되는 건가요? 이곳에다가 2 마이너스 p를 곱하기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은 16에다가 2p 마이너스 6p 마이너스 p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p제곱 좀 사라지겠죠? 이항시키면서 8p는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8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p값이 1입니다 라고 결과를 좀 얻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p값이 1 이런 결과가 얻어지겠죠? 자 그럼 이제 p값이 1이다 라고 나오면 아이코 그 다음 이게 지금 산수가 엄청나게 좀 많이 해야 되는 거군요. 와 이렇게 산수를 좀 많이 해야 되는가요? 자, 뭐 어쩔 수 없이 뭐 산수를 해야 되죠. 뭐 그냥 간단한 것 좀 하나 잡고 좀 해볼까요? 이곳에다가 이제 p값이 1이다 라고 나왔으니까 1을 좀 대입해주면 어떻겠습니까? 1을 대입해주면 2 마이너스를 보니까 k 되겠고 됐죠? 그 다음에 1을 대입해주니까 3분의 k가 되는 건가요? 결과가 얼마다? 결과가 2다 이렇게 처리되어 있습니까? 그럼 이제 3분의 2 k가 2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k 값은 얼마?
K값은 3 이렇게 처리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P값이 1일 때는 K값이 3이다 이렇게 되겠죠. 1, 3 나왔습니다. 그럼 어떤 걸 할까요? 야, 이게 좋겠습니다. 1, 3, 1 대입해 주는 거니까 1이 되겠고, K가 3이니까 3 되겠고, Q는 5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그럼 Q값은 2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Q값은 2 이렇게 돼서 결과를 얻어가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K값이 0이거나 해서 이제 처리가 되는데, 그 식을 좀 안 쓰는 이유는요, K값이 0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함수값이 그냥 항등함수는 Q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렇게 좀 달리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안 될 것 같고요. F0을 구해달라는 얘기는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P분의 K, F0은 마이너스 P분의 K 더하기 Q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지금 열심히 구한 값을 가지고 좀 산수를 해주면 되겠죠. P값이 1이었고, K값이 3이었으니까 마이너스 3 더하기 Q값은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니까, 뭐 전체적인 계산은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와우. 그냥 뭐 열심히 산수해야 되는 문제 스타일이 나왔습니다. 그냥 어찌 생각하면 그냥 마음 편하게 푸는 거죠. 함수값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뭐 주어진 값들을 다 구해가지고 이제 주어진 뭐 F0 이렇게 구해가는 그런 절차인데, 어떻게 해가는 건지 효율적이냐 그런 부분들 뭐 두 개씩 이제 결합해서 이제 일단 Q를 좀 소거하고 그 다음에는 뭐 K값 형태가 된 부분들 이제 소거해가는 부분들을 동시에 K가 있으니까요. 약분해 버릴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한쪽에 이제 2배에서 K값을 자연스럽게 소거할 수 있는 부분. K값이 0이거나 이렇게 처리되는데 K값이 0이 되면 원래 함수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안 된다라는 걸까 되는 거니까 요게 좀 그냥 K값이 0이 아니다 이런 조건 해가면서 그냥 뭐 약분해 버려서 이제 곧바로 이런 식을 좀 만들어가는 것이 효율적인 풀인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어쨌든 연산을 좀 정확하게 잘 해야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요. 뭐 집중력을 발휘해가지고 실수 없이 좀 잘 풀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8번 살펴봅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저였는데, xn의 절대값이 되겠군요. 1대1 대응. 뭐 어찌 생각하면 뭐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문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좀 연습을 했다면 나름 또 쉬운 문제가 좀 출제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x가 1일 때를 중심으로 해서 주어진 부분들이 절대값 부분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달리 풀리는데요. 1보다 클 때는 이게 이제 그대로 풀려야 되는 거니까 a 플러스 3 x 마이너스 a 처리가 되겠죠. 뭐 길게 아니고 대충 이제 이렇게 뭐 a 값이 뭐 정확치 않으니까 대략적인 표시를 좀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a 값이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풀리는 거니까 그럼 3 마이너스 a x가 되겠고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직선을 그려가는데 뭐 1대1 대응이 돼야 되니까요. 직선 자체 이렇게 뭐 꺾어져서 y 값이 2개가 나오는 이런 형태를 그려가면 이거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 나온 부분들도 기울기가 이렇게 뭐 기울기 자체는 좀 달라지더라도 이쪽 기울기가 좀 양수면 양수가 유지가 돼야 되는 즉 a 플러스 3 기울기 이 부분하고 3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플러스 3을 할까요? 뭐 3 마이너스 a 이렇게 좀 써도 되겠죠. 이런 기울기 되는데 두 개 이쪽이 플러스면 이쪽도 플러스가 돼야 되고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기울기 부호가 좀 서로 같아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풀이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곱하면 a 플러스 3하고 뭐 마이너스 a 플러스 3하고 곱하기 해주면 양수 다시 쓰게 되면 a 플러스 3하고 a 마이너스 3 곱하기 해주면 이제 음수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만족해주는 범위가 자연스럽게 범위가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3, 3 이렇게 해서 범위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1대1 대응 하나의 원소에 하나씩 대응되어야 된다. 역함수 전제 조건 뭐 이런 형태에서 뭐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요. 확실하게 좀 학습을 잘 해야 될 유형. 특히 이제 1차로 나왔을 때는 뭐 그중에 좀 약간 쉬운 문제라고 느껴지는 느낌이 오는 그런 문제니까 진짜로 좀 확실하게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정수의 개수를 구해달라. 이곳에서 정수의 개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되니까 뭐 5개가 있습니다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기울기, 부호가 같아요. 이 부분들이 풀이 핵심이라는 사실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해서 다음부터는 좀 더 깔끔하게 풀이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9번 문제 이어집니다. 오호, 요상한 함수가 있는데요. 요거 역함수가 좀 주어져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역함수를 구한 결과가 2분의 1 x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얘기니까 뭐 다시 이거에 뭐 역함수를 뭐 다시 구해주죠. 그럼 이제 원상복귀 될 거니까 2분의 1 y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러면은 2분의 1 y는 이퀄 x 플러스 1 되겠고 y는 이퀄 2x 플러스 2였다. 즉 이런 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놓은 것이 뭐 이렇게 나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f2x 플러스 3의 역함수였으니까 요 함수 자체가 지금 열심히 구해놓은 2x 플러스 2였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런
거. 좀 표현이 뭐 역함수로 돼 있어서. 자, 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 원래 함수 fx를 좀 구하라 이렇게 되는데 지금 f 2x 플러스 3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좀 깔끔하게 지금 식을 처리해 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x 플러스 3 이런 거를 좀 t 이런 식으로 좀 치환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2x는 t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요. 뭐 x까지 안 구해도 될 것 같습니다. 대입하기 모양 딱 좋게 돼 있으니까. 그죠? 그럼 ft는 이퀄 2x에다가 t-3 대입해주고 플러스 이렇게 처리해주는 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ft는 t-1이에요 해서 함수식을 좀 알 수 있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면 뭐 fx는 x-1 해서 1번을 답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우리가 뭐 정상적으로 그냥 뭐 역함수를 구해가는 게 아니고요. 구해갈 때 뭐 식두점 없는 상태에서 구하기 좀 애매모호한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 나와 있을 때 이제 역함수를 구해서 원래 함수가 이거였다. 그 원래 함수를 좀 이용해서 풀이를 좀 진행하는 그런 형태가 나름 효율적인 풀이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그 다음에는 뭐 또 다르게 좀 풀어가는 방법들은 뭐가 있을 수 있나요? 원래는 f하고 역함수니까 g하고 함수에서 뭐 항등함수가 된다. 뭐 이런 원리들 이제 가장 기본적인 원리 형태 이런 부분들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중간에 좀 복잡해지면 괜시리 좀 우리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주어진 부분들을 뭐 큰 무리 없다면 이렇게 이용해서 풀어가는 것이 나름 무난한 풀이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영봉요거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0번 문제 이어집니다. 원 위에 서로 다른 n개의 점이 있고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했더니 56이 되었습니다. n개의 점 중에서 3개의 점을 선택하면 삼각형이 딱 만들어지는 거죠. 이 결과 n-1, n-2 곱하기 해서 3팩토리니까 6이겠죠. 이렇게 나누기 한 결과가 56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n-1, n-2 곱하기 한 결과가 6 곱하기 되는데 이 부분들을 7, 8, 2, 56 이렇게 좀 처리해 가는 게 좋겠죠. 그 이항에서 딱 곱하기 하게 되면 뭐 자연스럽게 연속한 3개의 숫자의 곱 이렇게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n이 8이다 이렇게 좀 풀어갈 수 있는 항목이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좀 센스 있게 대처해가는 방법이지. 와, 이거 뭐 전개해가지고 뭐 인수분해서 풀어가는 건 너무나 불편하겠죠. 자, 이때 이런 점들을 가지고 사각형을 만들겠다. 사각형을 만든다는 얘기는 점 4개 필요한 거니까 8 커뮤니션 4 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8, 7, 6, 5 4, 3, 2, 1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되는 건가요? 이렇게 좀 처리되겠죠? 2, 3은 6 소거해버리고 이렇게 2 처리되는 거니까 그러면 7 곱하기 2, 5, 1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70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삼각형 만드는 거겠고 지금은 뭐 원의 점들이니까 뭐 겹칠 일이 뭐 이렇게 어떤 조건에 좀 걸려들고 이런 거 없으니까요. 그냥 자연스럽게 지금 계산을 좀 해가면 되는 건데 이 부분 할 때 와 이거 뭐 전개해가지고 3차 방정식 풀이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말고요. 그렇게 되면 좀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 이게 이제 연속한 3개의 숫자의 곱이다 이런 걸 좀 판단해서 이렇게 숫자를 좀 그 숫자를 좀 소인수분해서 숫자를 좀 재배치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풀어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사실 기억해 가면서 풀이를 진행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11번 문제 시작합니다. 직각이등변 삼각형의 각변을 5등분 해가지고 평행선들을 쫙 그었다. 맞습니다. 호호. 그렇군요. 상당히 복잡합니다. 직사각형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되네요. 직사각형 구하면 옆으로 이렇게 사선 그어진 이 부분들은 필요한가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뭐 이렇게 직사각형 만드는데 보탬이 안 되죠. 와, 그렇다면 이거는 괜히 그림을 좀 혼란에 빠뜨린 거고요. 그렇다면 그림을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요렇게 좀 여기 뾰족하게 나온 이런 부분도 좀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된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렇게 된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하나 좀 더 그으면 되겠고, 하나 좀 더 그으면 되는 건가, 이렇게? 자, 이런 모양이라고 보면 되는 거군요. 이런 상태에서 뭐 직사각형 개수를 구해야 되겠다. 와, 이것도 쉽지가 않네요. 자, 일단은 맨 처음에 이렇게 좀 불쑥 솟은 부분에서 직사각형을 만든다면은, 가로는 뭐 선 이제 2개가 있으니까, 이 커뮤니션 2 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선이 하나, 둘, 셋, 넷, 5개 있으니까 5개에서 2개를 딱 선택하면 이곳에서 만들 수 있는 모든 직사각형 개수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한 번, 이런 부분들이 사용해서 만들었다. 좀 메모를 좀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모양 자체를 조금 이제 살짝 바꿔서 이런 부분에서 만들 수 있는 직사각형 개수를 모두 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선이 가로선이 뭐 세로선이 3개니까 3개에서 2개를 좀 선택하면 되겠고요. 여기는 개수가 좀 하나 줄겠죠. 4개에서 2개를 선택해서 만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여기도 이렇게 한 번씩 포함해서 또 만들었다. 이런 부분들. 왜 지금 제가 이렇게 표시하냐면요. 이렇게 좀 겹치는 부분들은 이제 2번 계산되면 나중에 겹치는 부분 빼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렇다면 그 다음 부분에는 요렇게 해서 좀 만든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뭐 가로 세로만 바뀌는 거니까 여기다 곱하기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대신 표시는 좀 이렇게 좀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쯤 표시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아랫부분에서 이렇게 해서 좀 만들었다 처리해주면 되니까 여기다 또 곱하기 2 해주면 되겠습니다. 대신 이런 부분들 이렇게 자, 여러 번 표시된 부분들 이런 것 좀 신경 써가면서, 자, 그렇게 되면 일단 기본적인 부분들은 했고요. 겹치는 부분들을 좀 빼주면 되겠죠. 겹치는 부분들을 좀 빼줘야 되는데, 연산부터 할까요? 이 부분들은 이게 10이니까 20 처리가 되겠고,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건가요? 이게 3 곱하기에다가 6 곱하기에다가 2 이렇게 처리되는 가요? 그럼 66은 36, 그럼 56 이렇게 해서 전체 결과가 일단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겹치는 부분을 빼줘야 되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일단은 이만큼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두 번 계산된 부분들은 이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두 번 계산된 부분, 이런 부분들 좀 한 번씩 빼주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 둘 이 컨비네이션이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는 거니까 4 컨비네이션이 이런 부분들을 좀 빼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한 번씩, 지금 여기가 그러면 두 번 계산되는데 한 번씩 계산 빼주면 되는 거겠고, 그렇다면 또 이쪽도 이렇게 해서 빼주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또 이게 곱하기 2에서 또 좀 빼줄 부분들이 처리가 됐고요. 하지만 아직도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여기는 이제 4번 계산된 중에서 2번이 소거가 된 거고, 여기는 2번에서 이제 한 번씩 한 번씩 이렇게 소거가 된 거죠. 근데 이제 또 이제 여기 가운데 부분도 있으니까 이번에는 또 그러면 또 어디를 좀 봐야 되겠습니까? 이만큼 부분들 좀 한번 또 고려해 줘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 한 번씩, 그러니까 두 번째가 되고, 되는군요. 하나, 둘, 셋. 그러면 이제 3 컨비네이션이, 저기도 이제 오른쪽도 3 컨비네이션이 되겠죠. 3 컨비네이션이 이렇게 해서 빼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한 번 소거가 됐고, 여기도 이제 아까 소거된 거랑 지금 소거는 2번 소거가 되고, 여기는 2번 소거에 3번 소거가 되고, 두 번째 소거가 되는 거니까, 되는군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계산 결과가 얼마인가요? 이건 필요가 없고, 여기는 6에다가 12,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인가요? 9 이렇게 쳐야 되는 거예요? 21인가요? 그러면 56에서 21을 좀 빼야 계산 결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35가 되는 거예요? 35가 해서 최종, 직사각형의 개수는 35입니다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와, 겹치는 부분들을 얼마나 좀 잘 처리해 가느냐, 뭐 이런 부분들인데요. 뭐 평행선들이 좀 여러 개 있을 때 평행선들 중에서 뭐 두 개를 고르고 또 두 개를 고르고 해서 직사각형 개수 만들고 뭐 직사각형 개수 만드는 이런 원리들은 뭐 큰 무리가 없는데요. 이게 이제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약간 좀 뭐랄까요? 똑같은 형태가 나오니까 이제 곱하기 처리한 부분들 센스 있게 잘 처리한 부분까지도 좋았는데, 이게 지금 겹치는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 당장 인식이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몇 번 표시했는지 어디에서 덜비를 구했는지 표시를 하고, 그래서 이제 겹친 그 횟수만큼을 제가 이제 효율적으로 이렇게 좀 빼기를 해서 계산해 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게 꼼꼼하지 않으면 겹치는 부분들을 빼고 한 번씩 계산하게 만드는 과정 자체가 좀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요. 집중력을 발휘해서, 그리고 이제 설명한 부분들 메모를 좀 잘 해가면서 학습 꼼꼼하게 좀 잘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시작합니다. 함수 fx수 절대값으로 그래프가 되네요. 뭐 그래프 모양 좀 이쁘게 좀 그려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 0 만드는 값이 2일 때이겠고, 0하고 4를 대표하면 4가 되는 좌표 되는 거니까 이쁘게 잘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 주십시오 라고 되는데, 첫 번째 F1을 대입하는 거니까 F1 뭐 식에다가 대입하면 되죠. 1을 대입해 주는 거니까, 그럼 마이너스 2의 절대값 해주니까 2가 되겠고요. 그 다음 풀이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F2를 또 구해가는 거죠. F2는 뭐 그림에서 보니까 0 이렇게 쳐드는 거니까 기억 맞습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렇게 되면 뭐 실근의 개수 이런 걸 조사할 땐, 이런 부분 때는 y는 이꼴 fx 하고 y는 이꼴 x 두 개 우리가 이제 이 부분 이제 뭐 동시에 성립하는 걸 풀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fx는 x 이걸 풀어가는 거니까 이 식을 이제 분리해서 y는 이꼴 x하고 관계로 풀어간다, 이렇게 좀 생각해야 하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어진 그래프에다가 y는 이꼴 x 쭉 이렇게 그으면 되겠죠. 그렇게 되게 되면 만나는 부분들이 하나, 그 다음에 둘, 4일 때 4,4를 지나는 거니까요. 4일 때 또 하나에서 실근의 개수는 두 개이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짠! 자리가 되겠죠. 그럼 이제 두 개 맞았는데 다음은 또 뭔가요? 와, 이렇게 됐네요. 자, 이 부분들이 이제 조금 헷갈릴 형태로 좀 써져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이거 어떻게 푸는 건가요?
자, 문제에서 부분 이제 똑같은 부분들이 이렇게 보이죠. 똑같은 부분이 보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치환해서 풀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fx는 equal x 이렇게 풀어가는 거니까 자, 아이고 이거 대문자로 치환하는 부분 되겠죠. 와, 이건 왜 t를 쓸 걸 그랬나요? 이런 형태니까 방금 전에 풀었던 그런 형태, 니은에서 풀었던 이렇게도 만나는 근들이 이렇게 좀 두 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부분들 이제 fx라고 해서 구한 부분들이 지금 요 값을 뭐 알파 베타라고 할까요? 하나는 좀 4가 되는데 이 값을 만족해 주는 것이 뭐 알파하고 뭐 4 이렇게 나왔다고 치면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것은 이 원상 복귀해 주면 이제 라지 x라고 하는 것이 fx니까 이게 이제 알파라는 부분들하고 fx는 이꼴 4하고 이걸 풀어가면 거죠. 그럼 이제 이런 걸 또 알아볼 때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y는 이꼴 또 fx하고 y는 이꼴 알파하고 관계, y는 이꼴 fx하고 y는 이꼴 4하고 관계 이렇게 좀 풀어가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어려운 게 아니고요. 주어진 그래프 부분에서 가볍게 이렇게 긋는 선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근이 이렇게 두 개가 생기게 또 이렇게 긋게 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생기는 거니까 뭐 근이 또 몇 개가 되겠습니까? 네 개가 되겠죠. 네 개가 되는데 네 개 모든 근의 합이 4이다라고 물어봤는데 와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4가 되는데 나머지 근 두 개 합하면 또 4가 아이고 4는 아니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해주면 이 부분들이 가운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대칭인 거라서요. 하나는 지금 0이고 2.4 이렇게 나와 있고 이 값들 뭐 알아볼 수도 있는데 알아가는 과정이 좀 불편하다면 그냥 2에서 대칭 구조니까 2 마이너스 알파, 2 플러스 알파 이렇게 처리된다라고 좀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합하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소거돼서 아래쪽으로 4가 되는 거니까 실근의 합은 뭐 8이 되겠다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디귿은 틀렸다는 게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답 기억 니은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주어진 식, 뭐 합성함수를 뭐 굳이 구하지 않아도 되는데 구하려고 좀 애쓸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주어진 식, 처음에 이렇게 좀 대입해 보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처리가면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 뭐 굳이 합성함수까지 만들지 않더라도 숫자적으로 대입해 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만나는 실근 개수도 이렇게 두 함수 사이의 관계로 풀어간다라는 사실만 이해하면 별 문제가 없겠죠. 디귿은 니은에서 풀었던 이렇게 부분에 이제 치환이라는 요소들을 좀 가미해서 근들 이렇게 구하고 그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풀어가는 그런 형태. 그죠? 그러면서 둘 사이에 또 이런 관계를 좀 풀어가는 거니까 상수함수 형태로 좀 만나는 걸 좀 풀어가는 그런 모양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프에서 우리가 문제를 좀 주어진 조건들을 좀 해석하는 그런 절차, 이 부분들이 키포인트를 이루고 있는 거니까요. 괜히 뭐 역함수를 못 구해서 못 풀었다 이런 말씀하시고요. 제가 좀 설명한 부분들 좀 메모해가면서 확실하게 문제 취지 이해해서 좀 더 효율적인 풀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3번 문제 시작합니다. x값이 a보다 크고 b보다 작은 곳에서 정의된 함수 되는데 무리함수라면 뭐 분모가 루트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큰 곳에부터 정의된 함수가 되겠죠. 그 역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b-의 최대값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하, 두 점의 이제 중점 형태가 되는데 함수값이 그럼 그래프를 넣으면은 어려운 해석이 아닌데 그래프를 안 그리고 해석하려면 또 나름 또 좀 만만치가 않은데요. 자, y는 이꼴 x 이렇게 처리됐다고 했을 때 주어진 식을 보게 되면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x값이 2분의 3 2분의 3 이렇게 된 곳에부터 정의됐을 때 그때 값이 y로 3만큼 평이동했으니까 2분의 3이면 여기가 2분의 3이면 3이면 저 위에 있잖아요. 이렇게 이곳에서부터 그래프를 1사분면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가는 그런 그래프 모양이 된 거죠. 이런 그래프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림이 좀 마음에 그렇다면 뭐 그냥 하죠 뭐 이렇게 그려가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주어진 이 함수값이 이게 fx는 이꼴 x보다 크다 뭐 이런 개념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게 좀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y는 이꼴 x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그 2분의 a 플러스 b라는 좌표가 이렇게 만나는 점 여기 사이에 있는 값이다 라고 좀 이해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프 값이 더 커져가는 거고 뒤에 가면 이제 오히려 y는 이꼴 x 값이 더 커져가는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 두 함수가 교점을 갖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완벽하게 이 안쪽에 있는 범위였다. 그렇게 범위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됐습니까? 그러면 저 만나는 교점 좌표를 좀 빨리 찾아야 되겠는데요. 2x-3 더하기 3하고 y는 이꼴 x하고 교점을 찾아라. 이 양식해서 제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되겠고 여기는 2x-3 처리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의 8x에다가 플러스 12가 되는 건가요?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x값이 2, 6, 10이 되니까 2하고 6이 되는데 당연히 6이 선택돼야 되겠죠.
2가 되는 부분들은 사실 이게 우리가 제곱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여기 만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분 아니고 이게 6이 돼야 되겠다. 아, 여기서 설명드리면 되는 거군요. 아이고, 그러면은 거기서 설명하지 말고요. 요걸 이항시켰을 때 루트 2x-3하고 y는 x-3 이렇게 처리되는데 좌변이 0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사실은 x값이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하게 되면 x는 6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좌표 6이 됐습니다. 되셨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문제가 뭐 교점 안 맞는 거니까 그래프가 이쪽 범위 안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 주어진 a, b라는 것은 사실 정의 자체가 어디 x가 함수값이니까 2분의 3보다는 좀 커야 되겠고 당연히 6보다는 작은 이런 곳에서 정의되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이런 내용이군요. 자, 그렇다면은 이 최대란 얘기는 B는 이제 가장 커야 되는 거니까 6까지 가야 되는 거겠고 A는 가장 작으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2분의 3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 그럼 6 마이너스 2분의 3, 2분의 12에서 3 빼는 거니까 2분의 9? 1번이 좀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문제, 나름 좀, 야, 이렇게 좀 위쪽인다는 표현들을, 와, 함수 표현들을 좀 그럴싸하게 해놨습니다. 그죠? 표현들, 조금 변화된 그런 내용들 좀 신경 써가지고, 뜻 파악을 좀 정확하게 잘하면 나중에는 뭐, 질문하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게 풀이를 또 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주어진 식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곳에 집중해서 학습을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4번입니다. 자연수 n과 두 함수 fx, 유리함수, 무리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먼저 기는 점 a, b의 개수를 an이라고 했을 때 개수를 좀 구하자 이런 얘기인가요? 두 수는 자연수, 순서상에 들어가는 자연수가 되는 거군요. 자, a 값은 뭐 n하고 3n 사이가 되겠고, 자, 이때 이제 함수값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뭐 그럼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좀 살펴봐라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 개수가 n하고 3n, 와, 여기 주어진 숫자하고 좀 연관성이 있는 거 봅니다. 만족해주는 an의 값을 모두 곱하기 해주십시오 라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서 상황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점 있고요. 그냥 n 그냥 표시하죠. 뭐 n 이렇게 있고 2n 있고 그 다음에 뭐 3n까지 좀 가야 되겠죠. 3n까지 범위가 되어 있는 거죠. 됐습니다. 점근선이 n, 돼 있으니까 또 n도 좀 이렇게 좀 그어놔야 되겠습니다. 점근선 그어서 그 다음에 유리함수를 그려야 되니까 유리함수 위쪽에 그려가면 되겠죠. 재미난 사실은 n 플러스 1을 대입하게 되게 되면 n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와 1,1이나 와 그럼 유리함수 이거 어떻게 그리나요? 와우 이렇게 뭐 그려가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이 부분들이 n 플러스 1 되게 이렇게 좀 그려라 이런 얘기인가요? 그래프 좀 그렸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무리함수 그래프는 마이너스 n 이쪽에서부터 그려가야 되겠고, 그죠? 마이너스 n부터 쭉 그려가는 그래프인데, 자,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n부터 3n 사이에 어떤 숫자들을 좀 딱 대입을 하게 됐을 때, 그러면 나온 함수 값이 이게 좀 뭔가요? fx고 gx니까 위하고 아래 그래프 사이가 되는데요. 근데 이제 뭐 여기가 n 플러스 1 되는 거니까 그 점들이란 것은 이런 점들이 되겠군요. 그죠? 이런 점들, 뭐 이렇게 이 안에 있는 점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무리함수 그래프가 이제 아래쪽에 좀 그려져서, 와, 이 n보다 좀 작은 쪽에 그려져서 그래프가 이제 이 아래쪽에 이렇게 통과를 좀 이렇게 해 가야, 두 그래프 사이에 있는 점들 이렇게 좀 개수를 카운팅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돼가는 건데, 나중에 좀 더 정밀하게 해서 좀 더 정확히 좀 잘 살펴라 이런 얘기인데, 개수가 이제 n개가 된다 이런 얘기는, 자, 우리가 이곳 n이라는 좌표부터 좀 대입을 할 거니까, 그럼 이곳 n 플러스 1에서부터 여기 2n까지 대입해주면 여기 개수가 n개가 되는 거군요. 그 다음에 또 여기까지 해주면 또 n개가 되겠고, 2n개, 3n개까지 된다는 얘기는, 와, 그렇다면 얘기는 범위가 됐으니까 아래쪽에 또 한 줄이 더 생길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3n개, 이런 형태의 개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니까, 조금 더 살펴볼까요? 이곳이 뭐 n일대의 좌표, 이곳이 2n일대의 좌표, 이곳이 3n일대의 좌표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뭐 유리함수 그래프는 위쪽에 되어 있고요. 무리함수 그래프가 만약에 이곳을 통과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개수가 6의 n 플러스 1에서부터 지금 무리함수보다는 좀 커야 되는 거죠. GA보다는 좀 커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요 앞까지 카운팅 되니까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n개가 된다는 이야기는 좌표를 집어넣었을 때 무리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여기 2n 플러스 2를 좀 통과하게 되면 이렇게 되게 되면 요 사이까지 카운팅하게 되니까 n개가 될 수 있는 거죠. 와우. 그러면 2n 플러스 1을 무리함수식에다가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루트 x 플러스 n이었는데 여기다가 이제 2n 플러스 1 대입해 주니까 3n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이런 결과,
이 결과 자체가 통과해도 되는 건데 이렇게 해주면 좀 산수가 좀 나름 좀 불편할 것 같아 보이니까 그럼 좀 다른 관점에서 보이면 어떻게 된가요? 참 2n을 대입하게 해서 지금 루트 3은 이래야 좀 깔끔하게 되죠. 요 함수 값이 그러면 여기 있는 이 n이 되는 거죠. n보다는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함수 값이 n보다는 좀 작은 형태가 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제곱을 하게 되면 n제곱이 되겠고 3n 이렇게 처리해서 이걸 만족해야 되니까 n 값은 3보다 큰 이런 숫자일 때만 좀 가능하다. 개수가 이제 최소 n개는 생기겠다. 이런 뜻이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엔 개수가 나중에 3n개까지 된다는 이야기는 n개에다가 아래쪽에도 좀 n개가 생겨야 되는 거니까 이 모양을 좀 생각하게 되면 여기 이제 n이라는 선이 있고 여기서 이제 n-n이라는 선이 있고 n을 대입해주고 2n을 좀 대입해주게 되면 n개, 그 다음에 이쪽에 n개가 좀 처리가 돼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여기는 또 이것까지 좀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통과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보다는 이제 요 개수까지는 카운팅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 이제 2n 플러스 1을 대입해준 이런 모양 이런 것들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때는 좀 2n 플러스 1을 좀 대입해서 3n 플러스 1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부분들이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지금 나온 결과가 n- 이렇게 되는 거라서 이제 우리가 좀 산수 형태를 뭐 제곱했을 때 성립하는 요 숫자까지 좀 가능해지겠죠. 됐습니까? 요 점을 딱 통과하는 것까지 가능한 거니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요 값이 요거보다 이제 크거나 같은 모양인데 그냥 제곱하는 모양을 좀 계산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3n 플러스 1 효율적으로 좀 이렇게 좀 골라 여기 좀 갖다 해서 그랬더니 이렇게 1이 좀 소거가 되고요. 이렇게 처리해주면 n 값이 이제 5까지 나오는 거니까 n이 5까지 가능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만족해 주는 것은 n 값이 4일 때하고 n 값이 5일 때 이렇게 좀 성립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n이 4일 때 그래프를 좀 보게 되게 되면 주어진 그래프 모양은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지금 4,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12 이렇게 쳐야 되겠고 여기가 4, 좀 이렇게 좀 그래프 모양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유리함수 그래프, 무리함수 그래프를 보게 되면 x 플러스 4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좀 그려가야 되는 거니까요. 그럼 이제 12를 대입해주면 얼마가 되죠? 12를 대입해주게 되면은 12 대입하면 16에서 이제 4가 되니까 요 점을 이렇게 좀 딱 지나겠죠? 무리함수 그래프가 이제 여기를 딱 이렇게 지나가는 모양. 유리함수 위쪽 있고.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만족해주는 숫자가 지금 범위 자체가 4보다 크다 되는 거니까 5부터 11까지가 되는 거죠. n이 4일 때 될 수 있는 숫자가 5, 6, 7, 8, 9, 10, 11 이렇게 되는 숫자. 그러니까 둘, 넷, 여섯, 7개가 되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7개 해서 처리되는. 즉, A4 값이 얼마다? 7이다. 이렇게 구해갈 수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n이 5일 때는 좀 어떻게 되는 건가요? 5, 10, 15 이렇게 점 처리해 갔을 때 여기 결과가 5가 점 처리가 되는 거죠. n 이렇게 됐을 때. 그때는 또 루트 x 플러스 5를 좀 대입해 줘야 되는데 그럼 얼마를 좀 대입해 주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쁘게 풀리는 숫자 11을 대입했을 때 4로 풀리네요. 11을 대입했을 때 여기 이제 중간에 4로 이렇게 풀려가는 이런 항목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처리되면 위쪽의 라인에서 10개가 생기겠고 아래쪽 라인에 또 5개 생기겠죠? 이게 여기 10까지. 그럼 6에서부터 10까지 해서 또 5개, 5개, 5개 이렇게 해서 15개가 생기겠습니다. 그러니까 n이 5일 때 an 값은 그럼 15개 이렇게 처리돼서 나오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좀 잘 설명한 건가 맞나요?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때 모든 an의 값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7개 하고 7개고 15개가 있었던 거죠. 7하고 15 2개가 되는데 이 둘을 좀 어떻게 알아? 구분해달라 이런 얘기니까 35에 105가 답이 돼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프 모양하고 또 연결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는 거니까 다 주어진 부분의 뜻 파악에서부터 이런 부분들이 좀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조금 좀 설명 좀 제대로 잘 했는지 모르겠네요. 자, 까탈스러운 문제 연습장에다가 좀 그려서 주어진 좌표들을 좀 이렇게 좀 대입을 해서 의미하는 바들을 좀 정확하게 좀 잘 살펴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좀 살펴봐도 그래프 모양이 독특하죠. 점근선 자체가 n, n 됐고 또 마이너스 n에서부터 좀 그어가는 그런 형태인데 자, 점근선 n 이렇게 된 부분들에서 또 특히 n부터 3n까지 숫자들을 좀 열심히 좀 대입해야 되겠고 두 함수 사이에 있는 자연수 개수 순서상 개수를 구해가는 건데 n 플러스 1에 또 n 플러스 1 돼서 여기 자연수 되는 거니까 n보다 하나 더 큰 숫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 부분의 위쪽에서는 자연수 뭐 이런 순서상이 뭐 생기지 않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나온 부분도 이제 두 함수 사이 그래프 되는 거니까 점들이 이렇게 y는 n 부분에 이제 주로 좀 생기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그런 부분들 조금 좀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최초로 n이 좀 생겨가는 그런 부분, n이 생길 때부터, 이렇게 좀 함수 값들을 좀 제가 좀 효율적으로 좀 처리했죠. en을 좀 대입했을 때 나온 결과 자체가 이렇게 좀 조금 작은 모양 되겠습니까? 이렇게 돼서 그럼 이제 여기 위에 개수를 이제 카운팅할 때 이제 여기가 좀 n개가 생길 수 있는 모양.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그거보다는 좀 큰 모양 형태가 돼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 그다음 마지막 3n 생기는 부분들 n개. 그다음 이제 여기 한 칸 작은 n-1 이렇게 통계했을 때 여기 2n까지 개수를 좀 다 이렇게 포함해야 이제 3n개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2n 플러스 1 다음 좌표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n-1 나오는 이 부분들을 이용해서 n을 좀 찾아서 그럼 이제 n이 4일 때 하고 5일 때 두 가지가 됩니다. 이걸 좀 밝혀내는 과정 자체가 문제의 키포인트가 되는 그런 항목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주어진 문제 조건들하고 연결을 시켜서 무엇을 풀어가는지를 확실하게 좀 잘 이해한 다음에 풀이해야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요. 정확하게 학습 잘 하려고 여러분들 좀 열심히 좀 복습 진행해야 될 그런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15번입니다. 서로 다른 사탕 3개, 같은 종류 초콜릿 2개를 4명의 학생에게 나눠주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사탕과 초콜릿을 좀 나눠줘야 되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부터 나눠줄까요? 초콜릿이 이제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이게 좀 구별이 좀 잘 안 되는 거니까 초콜릿을 좀 나눠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초콜릿을 나눠주는데 2개를 왕창 나눠줄 수도 있고요. 초콜릿을 뭐 이렇게 한 개 나눠서 두 사람에게 나눠줄 수도 있고 이렇게 좀 큰 틀에서 좀 나눠서 좀 생각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초콜릿 2개를 좀 나눠줘야 되는 거니까요. 4명의 학생 중에서 초콜릿 받을 학생을 골라주면 되죠. 골라서 그 학생을 좀 초콜릿을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사탕 3개 남았고 못 받은 학생이 지금 3명인데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없다. 이런 얘기는 3명의 학생이 초콜릿 뭐 사탕을 하나씩 다 받아가야겠죠. 그러면 사탕을 좀 주는 가지수니까 이건 뭐 3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항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다음 초콜릿 이제 한 개 이제 2명에게 줄 텐데요. 초콜릿은 이제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요건 이제 줄 사람만 선택하면 되겠죠. 4사람 중에서 골라서 이제 2사람을 이제 초콜릿을 줬습니다. 그럼 이제 못 받은 사람이 둘이 있는데 사탕이 3개가 있죠. 그럼 사탕을 좀 어떻게 나눠주냐 이렇게 되는데 사탕을 이제 2개, 1개 해서 그냥 2사람에게 줄 수도 있고 사탕은 뭐 3개 해가지고 3사람에게 나눠줄 수도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곱하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될까요? 사탕이 서로 다른 사탕이니까 사탕을 좀 나눠야 되겠죠. 3개 중에 2개를 좀 이렇게 골라 가지고 요 사탕을 나머지 2사람에게 이제 나눠주면 되니까 곱하기 2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3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이 사탕을 2사람 중에 한 사람 딱 주고 그럼 나머지 사탕 1개 남은 것을 나머지 사람에게 주면 되는 거니까 끝 해서 이제 요게 계산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사탕을 한 개 나눠주기로 하게 된다면 나머지 2사람은 이제 하나씩 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씩 주기로 했으니까 나머지 사탕 하나는 이제 이미 초콜릿 받은 학생들 골라서 또 주면 되겠죠. 이렇게 주면 되는 그런 모양. 알겠습니다. 자, 근데요, 요거 나머지 사람이 이제 이게 서로 다른 사탕이기 때문에 사탕을 좀 나눠줘야 되는데 나눠주는 방법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2사람 중에서 한 사람 먼저 골랐다고 할까요? 골라서 이제 3사람 이렇게 만든다. 그럼 이제 이 컨비네이션을 이제 사람 이제 하나 골랐고 사람 셋 됐고 사탕 셋 주는 거는 3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럼 3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하시면 되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됐죠? 요게 좀 항상 이게 좀 힘겹군요. 자, 계산하게 되면 4, 6, 24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이제 6 곱하기 처리되겠고 여기가 그러면은 3, 2, 6 처리가 되겠고 여기는 2, 6, 12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까? 개수가 좀 갑자기 쭉 늘는데요. 그러면 여기가 18에다가 6을 곱하기는 6, 8, 48에 108이 되는 건가요? 24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120에 132 해서 가지수를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뭐 큰 흐름들 좀 다시 한번 볼까요? 일단 초콜릿이 2개가 되어 있는데 초콜릿을 2개를 왕창 한 사람이 주겠거나 좀 나눠서 둘 주겠다. 초콜릿은 뭐 구별이 안 되는 거니까요. 일단 사람만 딱 고르면 되겠고 이때 이제 뭐 사탕 3개고 받지 못하는 사람 없어야 되겠고 학생은 3명이 남았고 그러면 사탕을 열심히 나눠주면 되겠죠. 한 개씩. 첫 번째 학생이 받는 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 그러니까 3팩토리얼 찾으면 되겠고요. 초콜릿 받고 2명은 초콜릿 받았습니다. 2명의 학생들은 뭐 반드시 사탕을 받아야 되는데 사탕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사탕을 이렇게 2개, 1개 나눠서 못 받은 사람한테 주는 방법이 있고 그렇다면 이제 사탕을 나누는 방법 3개 중에서 2개를 딱 골라가지고 이 고른 사탕을 나머지 학생에게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주는 방법이 2가지가 되는 거니까 나머지는 뭐 사탕 하나 받으면 되는 거니까 굳이 그 부분들을 뭐 식으로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한 개, 한 개, 한 개 이렇게 준다는 이야기는 아마 초콜릿 받았던 학생 중에서도 한 명을 좀 주겠다 이런 뜻이니까 그 학생 중에서 한 명을 고르고요. 그렇다면 이제 세 사람을 이제 사탕을 줘야 되는 거니까 서로 다른 사탕이니까 3팩토리얼에서 나눠준다. 이렇게 그 항목들을 좀 정확하게 좀 기억해서 계산하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거죠. 절차를 따져가면서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을 충분히 좀 이해해서 그 조건에 맞춰서 논리 전개를 차분하게 좀 진행해야 될 그런 형태니까요. 제가 좀 설명한 부분들 정확하게 좀 잘 메모해서 학습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논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A집합 1, 2, 3, 4 주어져 있고 A집합에서 A집합으로의 함수 1대1 대응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어이구 함수 값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정리를 좀 하면 되잖아요. 1, 2, 3, 4에서 1, 2, 3, 4로 가는 대응 1은 4로 대응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2는 1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 부분들은 어떻게 되죠? 4는 3으로 되는 거죠. F 인버스 3은 4다 이런 얘기는 F4는 3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4는 3으로 메모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원소 하나 남은 거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므로 F3은 2다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합성함수라고 좀 주어져 있고 와우 여러 번 해야 되는 건데 뭐 규칙을 좀 이해하라 이런 얘기 같습니다. F 뭐 1은 4가 되는 건데 F 두 번째 1을 넣게 되면 이제 다시 4를 또 대입해 주는 거니까 3이 되는 거겠고 F 1인데 3번 하게 되면 3을 또 대입하니까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대입을 하게 되면 2가 또 1 되는 거니까 F 1인데 4번 하게 되면 1 4번마다 규칙이라는 걸 좀 알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풀어야 될 이 항목이 F 2021, 2022 이렇게 된 건가요? 2021 와우 많이도 하네요. 2022 연도를 좀 이용하는 그런 형태들이죠. 자 이렇게 되면 뭐 네 번마다 규칙이니까 이건 뭐 한 번 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고 이거는 뭐 두 번 하라 이런 형태로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 하게 되면 뭐 4 대응되는 거고 4를 또 다시 한 번 더 하는 거니까 이건 뭐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계산 결과는 뭐 7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문제 주어진 부분들 함수 대응 1대1 대응이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3이 2로 결정된다는 이 부분이 결정이 딱 돼서 대응 결과가 다 나왔으니까 그러면 네 번마다 이게 규칙성 특히 이제 뭐 이렇게 합성함수가 여러 번 되는 이런 형태라는 것은 당연히 뭐 규칙 찾아라 이런 얘기니까 규칙을 찾아서 풀어가는 과정이 풀이의 핵심이 돼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논술형 첫 번째 문제 마칩니다. 함수 그래프와 직선이 만나지 않도록 하는 자연수의 최소값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무리함수하고 직선하고의 관계죠. 무리함수 그 다음 직선 요 사이의 관계 문제 풀이 뭐 이런 거는 뭐 그래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프를 그려서 무엇을 풀지를 좀 정확하게 좀 결정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근데 무리함수 그래프를 보게 되니까 무리함수는 또 그래프 모형인데 루트 x 이런 부분들의 루트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루트 x 이렇게 이제 사분면 방향을 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지금 딱 방향을 보니까 4사분면 방향 형태로 그려간다. 이런 걸 좀 이해하고 좀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죠. 자 그래프를 그리면 x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 했고요. y축으로 또 5만큼 2,5 이렇게 해서 그래프 모양 쫙 이렇게 그려가는 그 형태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 다음 직선을 그리게 되게 되면 마이너스 1 y절편이 좀 정확하게 좀 나와 있는 거죠.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가야 되는데 뭐 그래프가 좀 뭐라고 되나요? 만나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가요? 와우 만나지 않는다. 자 그렇게 되면은 직선을 쭉 이렇게 그려갔을 때 자 0, 마이너스 1에서부터 그걸 가야 되는데 2,5를 지날 때 딱 전만나게 되겠고 그거보다 좀 크게 되게 되면 안 만나는 거죠. 그 다음 쭉 그어서 와우 지금 이게 좀 더 그려야 되네. 쭉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접할 때가 있겠죠. 접할 때 있겠고, 그보다 좀 작으면 안 만나는 건데, 지금 이 부분들은 문제풀을 보니까 자연수 m 이렇게 되는데, 그 아래쪽 부분에서 만나는 이 부분들은 좀 안 해도 되겠군요. 이 부분들은 뭐 기울기가 음수가 될 거니까. 됐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풀어야 될 것은 0, 마이너스 1하고 2,5를 지날 때 이 기울기를 좀 구해가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x가 2, 이렇게 벽했을 때 y는 5에서 빼는 거니까 결과가 이제 6 되는 거니까 기울기가 좀 3 되는 건데요. 됐습니까? 그러므로 n값은 3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되겠고 자 3보다 큰 거가 되는 거니까 정답은 얼마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4가 답 정답 4 이렇게 좀 써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뭐 최소의 자연수 이렇게 좀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에 맞춰서 좀 답을 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뭐라고요? 맨 처음 무리함수하고 직선하고의 관계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서 무엇을 풀어갈지를 좀 정확하게 결정해가는 과정
이 부분들이 이제 핵심적인 요소. 지금도 2,5에서부터 4, 4분면 방향으로 그래프 가는 모양이다라고 되어 있고, 뭐 만나지 않는다 되어 있으니까 이제 한 점 만날 때 이제 마지막 끝점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좀 찾아가는 거죠. 됐습니까? 그럴 때 이제 뭐 아래쪽 부분들은 다행히 문제를 읽어보니까 자연수 M 되는데, 이 부분들은 뭐 기울기가 당연히 음수가 될 거니까 이 부분 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효율적으로 좀 위에 하나만 풀어가는 거니까 쉽게 대처가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무리함수 거듭 강조합니다. 무리함수하고 직선의 관계는 그래프 이용하는 점 확실하게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18번 논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영복요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10명의 학생에게 서로 다른 4개의 수학 문제에 대해서 한 문제씩 택해서 풀게 하였습니다. 각 문제를 선택한 학생 수가 모두 다른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오호, 그렇습니까? 그럼 뭐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4번 문제 이렇게 되는데, 와, 1, 2, 3, 4 이렇게 좀 다 더하게 해준 이 결과가 결국은 10이죠. 와, 그러니까 이제 문제별로 뭐 1번 문제에는 뭐 이게 뭐 4명의 학생이 올 수도 있고, 뭐 어쨌든 문제별로 학생 수가 이제 이렇게 좀 나눠져야 되는 거니까 학생을 아예 이렇게 나눠서 문제에다가 배분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조편성 해가는 문제가 키포인트군요. 10명 중에서 4명을 고르겠고, 6명 중에서 또 3명 고르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몇 명이 나온 거예요? 3명인데 3명, 2명 고르고, 뭐 1명에서 1명도 써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사람을 좀 4개의 조로 좀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이 나눠준 학생들을 문제에다가 좀 모으면 돼. 1대1 대응시키면 되죠. 1대1 대응시키면 어떤 문제는 이제 4명이 가서 그 문제를 푸는 거고, 어떤 문제는 3명이 푸는 거고, 이렇게 푸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런 산수를 좀 열심히 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와우. 19, 8, 7, 4, 3, 2, 1 열심히 잘 써야 되는데, 6, 5, 4, 3, 2 여긴 그냥 3 이렇게 쓰면 되죠. 그 다음에 4팩토리얼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이렇게 4팩토리얼 지우면 되겠죠. 그럼 이제 약분이 좀 쉬워지는 거니까 3도 역시 지우고 이렇게 지워서 이제 2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와, 그런데 이 부분들은 전부 다 소인수분을 좀 해서 나타내는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2 곱하기 5 처리해주면 되겠고, 요건 뭐 3제곱 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2 세제곱에 7에다가, 여기는, 아이고, 여기 또 어떻게 할까요? 요거까지 뭐 계산해서 그냥 2제곱에다가 5 하나쯤 이렇게 쓸까요? 어쨌든 이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정리를 좀 잘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지수 부분들은 2에다가 또 2에다가 또 2가 이렇게 됐으니까, 2의 6제곱이 되겠군요. 그 다음에 3은 어디 또 있나요? 여기 좀 3이 하나 빠졌죠? 빠진 거죠. 8, 7, 어이구, 6인데. 3지수가 똑같을 리가 없는데. 그죠? 저기 지금 제가 여기 3을 좀 빠뜨린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쭉 해서 8 처리돼 있고, 7까지 됐고, 6, 2, 5, 2, 5. 이거 3이 하나 또 빠졌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3이 또 이렇게 좀 있으니까, 3의 세제곱이 되는 것 같고요. 3이 세제곱 되는 것 같고, 오우, 정신없는데요? 그럼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이렇게 5 있으니까 5제곱 되겠고, 그 다음 7 이렇게 처리되는 항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다시 한번 좀 점검 좀 잘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호. 19, 8, 7, 6, 5, 4. 그 다음에 3위에 여기는 뭐 그대로 뭐 3 쓰면 되겠고, 4팩도 곱하기 돼 있고, 4, 3이 나누기 됐고, 4팩 나누기 됐고, 3 지우고 2 지우고 됐죠? 19, 8, 7 소인수분 해야 되니까 2, 50 미리 해놨고 3제곱에 2 세제곱 7 돼 있고 이 두 번에 5에다가 3 이거 안 썼었군요. 역시 됐죠? 그러면 이 지수 다시 한번 확인 2에 6제곱 됐고 3지수 3제곱에 3에다가 3 세제곱 됐고 된 것 같습니다. 됐죠? 전부 다 처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됐을 때 문제에서 보니까 밑부분들이니까 PQRS가 2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7 이렇게 처리되는 것 같고요. 지수 부분이 ABCD 이렇게 된 거죠. ABCD를 또 곱하기 해야 되는 거니까 지수 부분이 또 그럼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6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죠. 그런 형태의 계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뭐 이것도 뭐 계산을 좀 효율적으로 잘하는 방법은 일단 6 곱하기 처리해 가면 되겠죠. 그럼 6 공통에다가 35에서 6 공통에다가 6을 이렇게 좀 빼면 되는 그런 항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아이쿠, 이거 뭐 별로 도움 안 되는데요. 29에다가 또 6을 이렇게 또 곱하게 되는 겁니까? 6, 9, 54 처리가 되겠고 10이니까 174가 되겠군요. 정답 174 이렇게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뭐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10명이 4개의 수학 문제를 한 문제 택하는데 모두 다르다. 이런 얘기는 뭐 1명, 2명, 3명, 4명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조편성해서 거기다가 이제 문제에다가 1대1 대응시키겠다. 이런 아이디어만 좀 기억하고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연산만 좀 정확하게 처리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18번 영복요구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 아이디어가 조금 필요한 문제니까 정확한 아이디어 좀 학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쪽에 좀 상당히 까탈스러운 문제도 몇 문항 좀 보였었는데 학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영복요구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